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요. 그 말에 따르면 재벌 이재용 회장이나 저나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말 거짓말입니다. 재벌 회장의 24시간은 그의 직원 13만 명이 함께 움직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라도 빠르게 치고 나갈까요? 초효율의 저자 오윤록은 의미 없는 노력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 날 7개의 사업을 빠르게 실행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아와 본업을 병행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위임하거나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던 젊은 날의 사업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밖에 없었던 부업이 훨씬 나았던 거죠. 타이탄의 철물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윤록이라는 사람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게 자라납니다. 대학을 교대로 진학하지만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은 관심 없고 오직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7개나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뼈아픈 실패 뒤에 결국 30살에 다시 임용을 준비하여 교사가 됩니다. 동료 교사들은 벌써 7, 8호봉을 달았을 때 겨우 3호봉. 그것도 군대 경력으로 인정되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덕인지 결혼도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죽을 똥 살 똥 아껴도 겨우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내 집 하나도 마련 못하고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젊은 시절 써먹던 디자인이라는 무기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 부업을 시작합니다. 본업 수입은 금방 뛰어넘고 월 1,000만 원도 순식간에 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부업이다 보니 본업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고 그러니까 납기를 못 지킬 때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출근하니까 집중을 못해 선임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본업과 부업이 모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효율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꼭 해야 하는 일 말고 그 나머지 일을 위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자기가 젊은 날에 실패했던 이유를 알게 되죠. 젊었을 때는 빠르게 실행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느긋하게 보고 판단한 뒤 업무 배치를 새로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던 젊은 날의 사업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밖에 없었던 부업이 훨씬 나았던 거죠. 그에 져서 초효율의 초반에 나오는 멘트가 있는데 효율적 부업의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익화 구조가 완성될수록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 것, 꼭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타이탄의 철문점 초효율이란 책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이 중 내가 꼭 해야 할 일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보기,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전문가를 찾거나 고용하기, 또한 외주를 통해 해결하기, 또는 자동화를 하기 하라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요. 미장하는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미장은 오랜 경험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베테랑들이 손끝 감각으로 벽을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었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를 기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자동화하면 안 될까? 그럼 더 빠를 텐데. 그런데 야, 그렇게 기계를 만들 시간에 그냥 베테랑들 빨리 더 고용해서 빨리빨리 건물을 올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미장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미장 기계 덕분에 숙련된 장인이 아니더라도 버튼 하나만으로 완벽한 미장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이렇게 더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그렇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AI 덕분에 효율과 퀄리티 그리고 성과가 모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간은 더 절약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올릴 때 보통 주제 선정, 썸네일, 제목 정하기, 원고 쓰기, 촬영, 편집, 업로드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주제 선정은 뷰트랩, 원고는 챗 GPT, 촬영 편집은 헤이젠 또는 브류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뷰트랩은요, 현재 내 분야에서 가장 핫한 영상과 주제, 그리고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챗 GPT는 이 찾아낸 주제를 전문적인 논문 기사를 서치하고 요약하고 초반 후킹 문구를 쓰고 원고를 긴 영상으로 뼈대를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본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대본 내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쇼츠 대본으로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촬영 부분은요, 저처럼 이렇게 직접 해도 되고요. 그냥 써놓은 원고를 헤이젠의 복붙 또는 브류의 복붙하면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유튜브를 빠르고 쉽게 효율화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은 타이탄의 철물점 오윤록 저자가 쓴 초효율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생존!